저는 애들도 진짜 안 먹였거든요. 우유도 반잔씩 먹이고 교촌치킨 먹고 싶다는 애한테 너겟 있죠. 너겟 사가지고 간장소스 발라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자, 눈 감고 이게 교촌이야. 애기 때 못 먹였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 선배가 에어비앤비 2개나 하고 네. 일도 잘 돼서 네. 돈을 엄청 버는데요. 오, 에어비앤비. 네.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 보니까 지갑도 프라다로 바꿨고 오. 원래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차도 테슬라로 바꾸겠다. 어머머머머머머머. 저도 많이 봤죠. 근데 사실은 부자가 돼도 돈을 어느 정도 벌어도 가난한 척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인데 외부적인 이유와 내부적인 이유로 가난한 척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외부적인 요인은 시기 질투. 제가 아시는 분도 원밸리에 사시거든요. 이분은 청약에 당첨돼서 원밸리로 입주하신 케이스예요. 그리고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아니라 진짜 뭐 거의 10분의 1 금액 되게 저렴하게 사신 거죠. 근데 직장에서 주소를 집 주소로 안 쓴대요. 왜냐면 반포대로 적는 순간 너 반포 살았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강북 본가 주소를 적으신대요. 왜 그러냐면 주변의 시기 질투와 너 이렇게 잘 살았어? 그럼 네가 사. 뭐 어떻게 한 거 알려줘.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회사에서 오픈한 주소가 강북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주식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주변에 생각해보면 그 주식 산 사람들 분명 있을 텐데 입 꽉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주변에 부자가 이미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척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죠. 우리가 갑자기 확 퇴사를 하고 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바뀌었다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냥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투자를 좀 하고 그러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발생돼요. 쟤 뭐 에어비앤비 한다고 해서 차 바꿨네? 쟤 부동산 투자 좀 한다더니 시계 바뀌었네? 쟤 뭐 SNS 보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했다던데? 일단 그게 생기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가장 중요한 거는 끌어내리기를 시작해요. 뭐냐면 아직 멘탈이 정확하게 딱 픽스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성과가 나고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뭔가 나도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그 에어비앤비 레드오션이래. 지금만 잘 되는 거지? 좀만 있으면 망할 거야. 조금 이제 내가 경매로 단타 치고 돈 벌고 그래서 이제 잘 된다고 살짝 얘기했더니 야, 경매 그거 남의 집 뺏는 나쁜 행위야.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나. 그거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렇게 독하게 살다가 망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멘탈은 아직 쿠쿠다스거든요. 그러니까 와사사사사 부서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생각해요. 집에 오면 생각나요. 남의 집 뺏는 나쁜 행위야. 네 눈에는 피눈물 나. 내가 이거 하는 거 맞을까? 고민하게 되죠. 그런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게 사실 멘탈에 영향을 받아요. 끌어내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돼도 어느 정도 돈을 벌어도 가난한 척을 할 필요가 있어요. 끌어내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당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예 입을 닫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그렇게 돈 많이 번다면서 왜 안 써? 그 말이 결국은 아, 내가 이 사람한테 괜히 말했구나. 나는 이 사람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 사람은 내가 돈 자랑하는 걸로밖에 안 들렸구나.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돈 얘기를 해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구나. 직장 다니실 때도 이미 자산이 있으셨어요? 그때도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 월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고 이것저것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었거든요. 너 왜 직장 다녀? 너는 뭐 대충 회사 다녀도 되니까 이렇게 일하나 본데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만나는 사람이 다 직장 동료야. 갑자기 안 보던 백 들면 야 이거 뭐야 언제 샀어? 뭐야 어디서 샀어? 뭐 립스틱 귀걸이라도 바뀌어? 야, 이거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산 거야?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공짜로 알려줘. 진짜 잘 되는 것 같고 옆에서 잘 되기 시작하면 나 그거 알려줘. 근데 우리는 진짜 많은 과정과 피땀 눈물을 섞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겨우 이제 그 과실을 따서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 모습만 보고 나도 그 과일 줘. 나도 그거 먹을래. 이런 느낌으로 나 알려줘. 나도 해줘.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너도 이거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아니 나 네가 해줘. 너는 해봤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척을 당분간은 하고 당분간은 하는 거예요. 당분간. 어느 시점을 넘어서잖아요. 어느 시점을 넘어서서 정말로 부의 추월 차선을 제대로 타고 부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점에 다다르기 시작하면 가난한 척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삶이기 때문에 가난한 척 하려고 해도 가난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지점에 다다르면 주변 환경도 이미 바뀌어 있고 친구들도 거의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나와 같이 무엇인가를 하고 열심히 살고 생활 수준도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가난한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돼도 가난한 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고만고만한 환경에서 아직 바뀌지 않았을 때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내 사업을 하기 시작하고 주변의 친구들이 사업가로 세팅이 되고 어차피 생활 수준이 다 비슷해지면 가난한 척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안 하고요. 부러워하지 않고요. 더 응원해주고요. 칭찬해주고요. 더 잘 되라고 해주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정말 부가 완성이 돼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가난한 척. 근데 진짜 자산이 만들어지고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서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가난한 척도 필요 없다. 그게 대략 자산 규모가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됐다고? 한 10억 정도를 넘어서고 50억 정도로 들어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10억 전까지는 거기서 가난한 척을 해야 되나요?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내가 내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근데 그래도 쓰려고 모으는 거잖아요. 써도 되는 항목이 있어요. 어떤 거에 써도 되냐면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요. 오. 특히 애들 먹이는 거. 왜냐면 저는 애들도 진짜 안 먹였거든요. 우유도 반잔씩 먹이고 우리 집엔 과자라는 게 있었던 적이 없어요. 교촌치킨 먹고 싶다는 애한테 너겟 있죠. 너겟 사가지고 간장 소스 발라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자, 눈 감고 이게 교촌이야 이렇게 먹였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애기 때 못 먹였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먹는 거는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도서, 뭐 교육비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아끼려고 시작했을 때 했던 게 뭐냐면 책을 다 버렸어요. 오? 책을 많이 읽으라 하잖아요. 지적 허영심 때문에 가난해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책을 사들였어. 한 달에 60, 70만 원씩 책을 사면서 내 지식적 호기심만 채웠지 내가 가진 건 빈털터리에 책밖에 없네. 이것부터 버리자. 이제부터 책은 도서관에서 보는 거야. 나는 절대 책을 사지 않아. 책장에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이 있어요. 다 버렸어요. 1톤 트럭을 갖고 와서 실어 갔어요. 아까웠어요. 아까웠는데 내려놓고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에 6, 70만 원씩 책 사는데 돈을 썼었거든요. 그럼 뭐해? 나는 지금 빈털터리에 거지에 빚만 1억 있는데 책만 이렇게 읽으면 뭐해? 내 인생이 어차피 이렇게 시궁창인데 책 더 이상 안 사. 난 이제 도서관에서 내가 진짜 성공하면 부자가 되면 책을 살 거야. 책을 다 팔아버렸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책, 너무 사랑하는 책은 그 위치를 알아요. 그래서 가면 도서관 가면 그 책부터 봐요. 아, 오늘 있네. 한번 만져줘요. 너무 좋아하는 책, 너무 사랑하는 책이니까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또 가서 봐요. 아, 오늘 안 나가고 있네. 가요. 나가 있네. 아, 누군가도 나 같은 감동을 받겠구나. 책을 산 지 제가 3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딱 샀을 때, 아, 나 진짜 부자가 됐다. 이제 내가 책을 사서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책을 사가지고 막 사람들을 주거든요. 나 이제 부자가 됐다는 내 스스로의 징표예요. 제가 첫 번째로 버린 게 책이에요.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는 제 욕망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구나. 저 책들 다 보기 싫어. 내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뭐해? 난 지금 자본주의 사회 패배자야. 앞으로 책은 도서관에서 읽어. 지금까지 사들인 책 다 버려. 결심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는. 7, 8년을 책을 도서관에서 봤고 너무 좋아요, 도서관에서 보면. 왜냐면 1년 동안 몇 권의 책을 언제 읽어봤는지 리스트가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책도 원래 1인당 3권씩 빌려주거든요. 근데 방학 때는 10권씩. 그러면 우리 가족이 4명이잖아요. 그럼 40권 빌려주는 거예요. 40권. 그러면은 보고 싶은 책 다 봐요. 얼마든지 봐요. 그래서 저는 책을 처음에 안 샀죠. 좀 부자가 된 다음부터 사기 시작한 거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죠. 보통은 이제 책에 돈 아끼지 마라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책 백날 첫날 읽는다고 인생 안 달라져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저도 책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요. 지적 호기심 채우기 위해서. 근데 뭐 어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 저는 패배자였는데, 완벽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가난뱅이였는데, 책을 제가 2,000권 읽었으면 뭐 할 겁니까? 1,000권 읽었으면 뭐예요? 다 자기 만족이지. 당근. 그러면 저는 아직 부자가 아니잖아요. 제 후배도 부자가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이 행동을 해라 하는 게 있으세요? 나의 성공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미안하지만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계부를 쓰고 힘들게 살았던 시간들이 그렇게 계속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내 시간을 선택하고 가격표 안 보고 사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어서 그렇게 짠내나게 열심히 살았던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지금을 위해서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그리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허세 부리지 않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느 시점을 넘어서서 정말 부자가 되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있는 티를 내지 않아도 있는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최선을 다해서 좀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가서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최근에 성공했던 경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서로 응원해주시는 대댓글 달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실 회사에서는 말하지 못하지만 여기에선 얘기할 수 있다. 나 사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옷 정리 시작했어요. 나 사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가계부 썼어요. 나 부자가 되고 싶어서 경매 시작했어요. 나 사실 에어비앤비 3개 돌려요. 이런 거 여기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서로 공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자가 돼도 왜 가난한 척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해봤어요. 공감이 되시는 분도 있고 무슨 헛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얘기가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